유튜브 교포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올바른 진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올바른 진로 방향성. 학교 성적을 받고 대학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학과는 그냥 점수 맞춰서 등급별 맞춰서 그냥 들어가고 이왕 들어간 김에 이게 내 직업이 되고 내 진로가 되는 올바른 진로 방향성인가요? 아니죠. 잘못된 진로 방향성입니다. 굉장히 잘못됐고요. 그럼 어떻게 진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냐? 먼저 내 진로를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 봐서 그거와 관련된 직업을 고르는데 그 직업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앞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동물을 좋아해. 그러면 수의사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육사, 조련사, 동물병원, 간호사, 애견용품 관련 직업 또는 창업, 애견카페 창업 등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직업을 생각한 다음에 이 직업의 배움을 가질 수 있는 학과를 먼저 찾아봅니다. 찾아본 다음에 이 학과가 들어가 있는 대학교를 찾는데 중요한 건 이 대학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등급별로 나누어서 찾아서 정리합니다. 이유는 고1부터 고3 1학기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1등급을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5등급, 6등급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등급을 맞아야만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거냐? 아니죠. 5등급, 6등급, 7등급도 내가 좋아하는 학과의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단 등급별 대학교, 나에 한해서 갈 수 있겠죠. 옛날에 대학교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름.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관련 학과에 가서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키우느냐, 그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등급별로 그 학과가 들어가 있는 등급별로 대학을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컨설팅 받는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알았어요. 진로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진로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되죠? 갑자기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맞아요. 다행히도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흥미, 잘하는 걸 찾아주고 그와 관련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 흥미 검사라는 걸 실시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학교별로 시기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검사를 안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검사를 안 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그냥 진로를 생각하지 않고 고3 돼서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다행히도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업 흥미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료로 직업 흥미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요. 검색창에 워크넷을 치면요. 이렇게 바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게 나와요. 그러면 들어가신 다음에 만약에 저처럼 휴대폰을 이용하신다면 맨 밑으로 내려가서 PC 버전을 일단 바꿔줍니다. 바꿔주고요. 여기 보시면 직업 진로가 있죠. 클릭하십니다. 클릭한 다음에 우린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중에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 클릭하면 안 돼요. 이유는 로그인을 안 했잖아요. 자, 로그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회원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애플 등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데 교포 같은 경우는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고 자,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를 실시를 클릭을 합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저는 할 수 없어요. 클릭하시면 검사 실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검사 안내와 결과 예시, 그리고 이 검사가 홀랜드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홀랜드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검사 안내는 측정 내용은요. 홀랜드 일반 흥미 6개 유형과 기초 흥미 분야 13개 분야로 측정을 하고요. 하위 척도는 활동 61문항, 자신감 61문항, 직업 6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홀랜드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홀랜드는 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눠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간습형. 자, 리아셋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RIASEC. 그래서 리아셋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보시면
결과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결과 예시, 자, 검사를 했다고 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예시하는 거죠. 자, 워크넷 중학교, 그리고 2학년 2반 1번, 뭐 홍길동, 그리고 검사일은 2017년 전에 했네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여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6가지 유형 중에 1순위, 2순위, 첫 번째 흥미 유형과 두 번째 흥미 유형이 나와요. 홍길동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흥미 유형은 현실형이었고 두 번째 흥미 유형은 예술형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 기준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원점수로 정해집니다. 지금 보시면 현실형 R이 55점으로서 제일 많아요. 제일 높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유형은 원점수는 똑같은 게 많아요. I와 A와 C, 즉 탐구형, 예술형, 관습형은 점수가, 아니 사회형까지 점수가 같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 두 번째는 표준 점수가 높은 것을 두 번째 유형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A가 표준 점수가 68점으로 가장 높아서 두 번째 흥미 유형이 된 거고요. 자, 표준 점수 해석 방법은, 표준 점수는 각 흥미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흥미 수준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확인시켜주는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가 64점 이상이면 최상,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흥미를 갖는 게 되겠고요. 57점에서 63점은 상, 50점에서 56점은 중상, 43점에서 49점은 중하, 36점에서 42점은 하, 35점 이하는 최하죠. 그럼 35점 이하가 맞았다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흥미를 안 느낀다는 게 되겠죠. 자, 일반 흥미 유형 해석은요. R형은 특징이 실제적이고 단순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체적으로 손재주가 좋은 기술직, 그리고 운동선수, 신체를 많이 쓰는 운동선수가 대표적인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직업인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농부, 운동선수 등등, 그리고 기계를 조작하는 기술자, 이게 대표적인 현실형의 대표 직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탐구형 같은 경우는 지적이고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입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똑 떨어졌을 때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빨리 가서 줍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씻어서 입에 넣죠. 하지만 뉴턴은 어떻게 했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을 때 주워 먹은 게 아니라 희한하네? 지구가 당기고 있나? 라는 생각하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이 탐구 유형이 되겠고요. 선호직업 활동은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활동, 문제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일을 선호합니다. 대표 직업은 보시는 것처럼 물리학자, 의학자, 수학자 등등이 되겠죠. 자, 예술형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직관적입니다. 개방적이고 독창적이고요. 남들이 예스라고 해도 나는 노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이 되겠죠. 선호직업 활동은 재능을 가지고 창의적인 직업을 수행하는 활동선으로서 대표적인 직업은 예술가, 작가, 음악가, 화가 등등이 되겠습니다. 사회형의 특징은 명랑하고 사교적이고요.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습니다. 선호직업 활동은 개인적인 교류를 통해서 타인을 도와주고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봉사하는 활동을 선호하고요. 그게 접니다. 교포는 사회형입니다. 죄송해요. TMI. 자, 대표 직업은 교사,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등이 있습니다. E형, 진취형은요, 권력 지향적이고 지배적이고 야심이 많고 외향적입니다. 나를 따르라 스타일이 진취형이 되겠고요. 타인을 설득하고 지시하며 관리하는 활동을 선호합니다. 대표적인 직업은 경영인, 관리자, 언론인, 판매인 등등이 되겠죠.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판매인이요? 다른 건 다 높은 느낌인데 판매인은 높은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영업사원분이고 판매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취형에 속합니다. C, 관습형은 보수적이고 실용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고정된 기준 내에서 일하고 관례를 정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선호하고요. 계획된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에는 사무직 종사자와 사서, 비서 등이 있죠. 그렇죠? 홀랜드 이론을 기본으로 한 이 직업 흥미 검사, 홀랜드는요, 육각형 모양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육각형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안에 있는 육각형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쪽에 흥미를 굉장히 많이 갖는다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골고루 있으면, 그러면
모든 부분에 흥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육각형 안에 있는 모양이 작게 형성돼 있으면 흥미를 모든 분야에 조금씩 갖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커요. 거의 지금 겉에 있는 육각형 모양이랑 붙으려고 해. 그런 모든 분야에 굉장한 흥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있으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검사 결과지에 활동 자신감 비교가 있어요. 자, 주황색이 활동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자신감입니다. 같은 분야라고 할지라도, 같은 흥미 분야라고 할지라도 그 분야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와 자신 있는 정도는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R 유형에서는 보다 자신감이 오히려 낮고 활동이 높고요. C 보면 결과에서 활동이 높고 자신감이 낮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지 않다. 활동과 자신감이 똑같은 흐름으로 갖진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나의 첫 번째 기초 흥미 분야는 문학 분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기초 흥미 분야는 농림, 음악 분야입니다. 이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높은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농림 높죠. 음악 높죠. 그리고 문학 높죠. 높은 게 여기 나온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초 흥미 분야 직업 및 학과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성격 유형을 토대로 직업이 나왔고요.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이런 학과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워크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무료로 직업 흥미 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진로를 설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직업 흥미 검사인데, 이거를 보통은 유료로 내고 직업 흥미 검사를 실시하지만 워크넷에서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아직 명확치 않은 경우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직업 흥미 검사를 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흥미와 나와 관련된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잡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직업에 관련된 학과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검사를 한번 해보시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검사에서 활용한 홀랜드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교포였습니다.